혹시 MJ 드마코가 쓴 책 부의 추월차선을 읽어보셨나요? 이 책의 결론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아래와 같아요. 시간, 평가 등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둘러싸인 인도에서 벗어나서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추월차선으로 들어서라. 이 부의 추월차선에 진입하기 위해서는요, 본인만의 사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부의 길을 가기 위해선 올바른 길로 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요, 널린 게 사업 기회라지만 대부분은 추월차선의 길이 아닙니다. 사업이라고 다 추월차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달러짜리 이발을 제공하는 이발소를 운영한다면요, 수백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이 단순히 이발소는 수백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겁니다. 수백만 달러를 벌려면요, 수백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죠. 저자는 다음에 나올 추월차선 5계명으로 당신이 벌이는 사업, 가고 있는 길을 점검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 5계명은요, 첫 번째는 필요의 계명입니다. 두 번째는 진입의 계명, 세 번째는 통제의 계명, 네 번째는 규모의 계명,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시간의 계명입니다. 추월차선의 5계명은 추월차선의 리트머스지로 당신의 길을 검증할 것입니다. 이 계명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길이라면 당신은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저자 MJ 드마코는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이 계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필요의 계명입니다. 먼저 필요의 계명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신규 사업의 90%가요, 5년 안에 실패하는데 이 필요의 계명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에 성공하기 위한 전제는요, 무척이나 간단함에도 대부분의 사업가들은 이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 전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업, 그리고 가치를 제공하는 사업이 성공한다.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업, 그리고 가치를 제공하는 사업이 성공한다. 사람들의 문제를 해소시켜주는 사업이 이익을 발생시킵니다. 이기적이고 자아도취적인 동기는 탄탄하고 장기적인 사업 모델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사람들은 당신의 사업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집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 거기서 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가?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주거지를 제공할 수 있는가? 돈을 절약하게 해주는가? 도대체 사람들이 당신의 사업에 왜 돈을 주어야 하는가? 이러한 물음들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핵심은 돈을 쫓지 말고 필요를 쫓는 것입니다. 절대로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쫓는 것은 그만두고요, 필요를 쫓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무도 꿈과 돈을 향한 당신의 이기적인 갈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당신의 사업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만 알고 싶어 하죠. 진정하고 싶은 것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것이 누군가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당신이 그것을 뛰어나게 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필요의 계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진입의 계명입니다. 진입의 계명에 의하면 진입 장벽이 낮을수록 그 길의 유효성은 감소하는 반면 경쟁은 치열해집니다. 어떤 요리를 해서 체인점을 내더라도요, 그 요리가 만들기 쉽거나 어떠한 특정한 요리법을 요구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시장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입 장벽이 높을수록 그 길은 더 견실하고 튼튼하며 경쟁은 드물고 전자의 경우에 비해서 덜 뛰어나도 살아남을 수 있죠. 바로 이거를 우리는 해자라고 합니다. 해자는 성곽 주변에 인공으로 땅을 파서 고랑을 내거나 자연 하천을 이용하여 적의 접근을 막는 성곽 시설입니다. 진입 장벽이 낮은 사업은요, 열등한 길입니다. 진입이 쉬우면 경쟁이 치열하고 뛰어드는 사람이 많으며 이들 모두 하나의 파일을 공유하죠. 통행량이 많으면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베이에서 물건을 파는 사업을 하는 것, 블로거가 되는 것 등등이 그 예입니다. 진입의 계명을 어겼다면요, 탁월하기라도 해야 합니다. 탁월함은요, 진입의 법칙을 깨죠. 하지만 탁월하기란 마치
평균 이상의 고등학교 운동선수가 프로 선수가 되는 것만큼 쉽지 않습니다. 돈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요, 가장 주의해야 할 위험 신호는 모두 다입니다. 모두 다는 진입의 계명이 위반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적신호죠. 모두 같은 것을 하고 있다면 볼 것도 없이 그것은 실패합니다. 모두 다 하고 있다는 것은 임박한 파멸을 향하여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길 위의 혼잡과도 같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양떼와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입의 계명이었습니다. 다음은 통제의 계명입니다. 사업을 통제한다는 것은요, 사업에 있어 모든 것, 회사, 상품, 가격, 수익 구조, 경영 방식 등 이걸 통제함을 뜻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모든 면을 통제하지 못한다면요, 직접 운전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또한 직접 운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추월차선의 운전자들은 통제권을 놓지 않습니다. 반면 통제의 계명을 위반한 자들은 대체로 그렇지 못하죠. 추월차선의 운전자들은요, 을로서 임하지 않고요, 갑으로 제공합니다.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프랜차이즈를 직접 만들죠. 편승할 때의 위험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사람의 차를 얻어 타는 것입니다. 추월차선에 편승하는 것은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어떠한 운전자와 히치하이커의 관계에서도 항상 운전자가 히치하이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돼 있으며, 또한 통제권이라는 추월차선 전략의 중대한 요소를 손에 쥐고 있는 것도 운전자죠. 편승하기의 문제점은요, 운전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운전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공정한 사람일 수도 있으며 썩어 빠지고 부도덕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히치하이커인 당신은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운전자에게 맡겨버리죠. 교정키를 쥐고 있는 자가 권한을 가집니다. 운전자들이 갑작스레 방향을 선회하여 계약 조건을 바꿀 때 당신은 그냥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선회한 방향이나 도산이나 과실 책임으로 향하는 절벽일 경우 그 가라앉는 배는 당신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턱대고 다른 사람의 브랜드에 당신의 인생과 시간을 투자한다면요, 당신은 그들의 마케팅 안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업가로서 저자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요, 저자의 브랜드에 투자하지 않은 것입니다. 추월차선의 여행자는요, 자신의 브랜드를 개발하고 거기에 투자합니다. 자신이 직접 시스템과 돈나무와 브랜드를 통제하지 않는다면요, 아무것도 통제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앉아 저 군중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피라미드를 기어 올라갈 생각하지 말고요, 피라미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규모의 계명입니다. 사업에 이르는 길이 규모의 계명을 위반할 때 부의 가속도는 제한 속도 규정에 갇혀버립니다. 규모의 계명을 위반한다는 것은요, 추월차선 부의 방정식에 무장을 해제하여 이를 서행차선으로 강등시키는 것이에요. 추월차선의 부의 방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는요, 순이익 플러스 자산가치예요. 여기서 자산가치는요, 순이익에 기반한 것이며, 순이익은요, 판매 개수와 개당 이익을 곱한 것입니다. 순이익은 판매 개수와 개당 이익을 곱한 것입니다. 결국 판매 개수에 상한치가 있다면 영향력을 창출함에 있어 족쇄가 채워지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영향력 없이는요, 기하급수적인 부를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규모 없는 사업의 길 위를 가는 것은요, 추월차선 부의 방정식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동네 샌드위치 가게에서 샌드위치를 얼마나 팔 수 있을까요? 많아야 100개일 거예요. 하지만 프랜차이즈를 낸다면 전국 각 프랜차이즈점에서 몇천 개가 팔릴 것입니다. 프랜차이즈를 내지 않는다면요, 규모의 장애물을 깰 방법은 없습니다. 규모의 계명은요, 추월차선의 부의 방정식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사업을 하라고 합니다. 작은 서식지는요, 작은 부를 창출합니다. 규모란 큰 수입니다. 크게 생각하세요. 전국적으로 생각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규모, 즉 큰 수는요, 영향력의 법칙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규모의 계명을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의 계명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추월차선의 5계명 중에 마지막은요, 시간의 계명입니다. 시간의 계명은 당신의 사업을 시간으로부터 분리할 것을 명하죠. 추월차선의 목표인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수입은 시간의 계명에 의해서 가능해집니다. 사업을 한다는 것은요, 시간으로부터 분리나 부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사업과 분리되지 않는 사업가들은 마치 사업과 결혼이라도 한 것처럼 시간의 계명을 어긴 이들입니다. 이럴 경우 사업은 직업이 되어버리고 평생 동안 갇힐 감옥이 되죠. 내가 없어도 사업이 돌아갈 만큼 자동화되고 체계가 잡혀 있는가? 인적 자원을 고용해도 될 만큼 이윤이 많이 남는가? 내 시간을 쏟아붓지 않아도 사업이 돌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추월차선의 목표는요, 당신의 시간과 수입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수입이 수백만 달러가 아니라도 말이죠. 추월차선 여행자들은 길을 떠날 때 그 길을 자동화할 방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도 돈을 버는 살아있는 돈나무를 키워야 하는 것이죠. 위에 5가지 계명들을 결국 정리하면요,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쓸모없는 사업에 투자하지 말기. 두 번째, 시간과 돈을 맞바꾸지 말기. 세 번째, 제한된 규모 하에서 사업하지 말기. 네 번째, 통제권을 버리지 말기. 다섯 번째, 창업이 일회성 행사가 되도록 하지 말기. 일련의 과정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사업이 엄청나게 대단한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공적인 사업가들은 기존의 콘셉트를 개선하죠. 성공적인 사업가들은요, 제대로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발견하고요,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찾아 헤맬 필요는 없어요. 낡은 아이디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낡은 아이디어를 개선하면 됩니다. 누구도 하지 못할 만큼 크게 실행하면 됩니다. 개방 도로로 향하는 기회는요, 쉽게 포착할 수 있는 언어로 나타납니다. 불쾌, 짜증, 불편, 불만, 문제, 그리고 기대치와 결과의 간극 등이 그것이죠. 여기에 바로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도전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당신의 과제입니다. 대중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면 돈이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본주의 생존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인사이트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르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